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탑5 박미라입니다. 주말 동안 그렇겠던 황사가 물러가면서 꽃샘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니까요. 그 전까지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죠. 월말이 다가오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4거래일 만에 유입되고 있는데 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짜배기 정보 선정해서 자세한 대응 전략 도와드리고 있죠.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님의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삼성증권인데요. 증권업의 대장주이죠.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연일 유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NH투자증권인데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52주 신고가를 장중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하나투자증권인데 5거래 연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죠. 네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역시 경신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유안타증권인데요. 하루 만에 강하게 반등하면서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증권주에 대한 대응 전략 지금 바로 세워드리겠습니다. 먼저 탑1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증권, 증권업의 대표 종목이죠.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삼성증권인데 이 종목 확인하기 전에 멘토님, 오늘 뭐 증권주 특집인가요? 죄다 증권주에서 가져오셨어요.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증권주가 개장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도 섹터가 좀 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증권주를 좀 위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삼성증권 살펴볼 텐데 그동안 뭐 증권주 관심 있었던 시청자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이 삼성증권인데 오늘 정말 강하게 장대 양봉이 형성되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있는 겁니까? 일단 증권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악재보다는 호재가 상당히 좀 많은 섹터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증권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증권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포인트가 있죠. 첫 번째는 우선 구조조정을 좀 마무리를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어느 정도 이 인원 감축이라든가 점포수를 좀 줄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네, 두 번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자본 확충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증권업종, 증권주들이 2011년도 이후부터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 확충까지 마무리를 좀 해놓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세 번째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 증권주가 거래 대금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증권 섹터에 좀 좋겠죠. 금리 인하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 증권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마지막에 이 탑픽 종목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증권 섹터 쪽에 증권 업종에 좀 대장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4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뭐 투신 쪽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보험 쪽과 금융 투자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4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좀 전에 자본 확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삼성증권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 때의 유상증자를 좀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좀 자본을 확충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결국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 부실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일이 남아있다. 그 일밖에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부분들이죠. 증권 섹터에 다들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증권이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증권 섹터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적 흐름상에 좀 보게 된다라면 정배열 초입권역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나 아니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정배열 초입 종목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경기 민감주들 역배열권역에 있는 종목군들 여전히 많고요. 대형 건설사들도 대체적으로 정배열이 아니라 역배열권역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해서 증권 섹터들은 정배열 초입권역에서 이제 신고가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멘토님 그렇다면 삼성증권의 경우 왜 우리가 흔히 라운드 럼버라고 하잖아요. 앞자리가 좀 바뀌는 걸 말하는데 지금 가격대가 49,000원대예요. 한 5만 원대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2분기 때 올해 주도 섹터로 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5만 원 이상은 넘어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6만 원대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이었죠. 삼성증권 대응 전략 자세하게 살펴봐 드렸습니다. 탑2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바로 NH투자증권인데요. 거대 증권사로 탄생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NH투자증권 거대 증권사로 탄생을 시도하고 있다 하셨는데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벌써 장 초반보다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6%나 급등세가 나오고 있네요. 네, 일단 금일 같은 경우 6%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네. 과거에 NH투자증권이 농협증권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투자증권을 인수를 하면서 좀 더 큰 거대 증권사로 좀 다시 탈바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금일 같은 경우는 증권주 중에 대표적으로 신고가의 흐름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2013년도에도 넘지 못했던 그런 자리대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2012년도 때의 신고가 14,000원대 중반권역인데요. 지금 14,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추세적인 흐름들은 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인데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투자증권과의 합병 시너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의 지분을 7% 가까이 보유를 해주고 있죠. 대체적으로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3% 이내의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 우리투자증권과 합병을 하면서 7% 가까운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5%를 넘어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분 약 2%에 대한 지분 부분들은 매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미국의 이 사모펀드 쪽에서 지금 매각을 좀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부분들에 대한 시세 차익도 500억대 이상 시세 차익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판단에 NH투자증권은 그 부분들이 호재로 좀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증권과 마찬가지로 NH투자증권도 2011년도 때의 유상증자를 좀 단행을 하면서 자본 확충까지 마무리를 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신고가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 좀 비교적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섹터가 아닌가. 그리고 2년만 거의 3년 만에 고점을 좀 넘어가는 즉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멘토님 앞서 이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지분을 7% 보유했다라고 하셨잖아요. 또 정부가 한국거래소를 증시 상장시킬 계획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가시화될지 또 그렇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네, 일단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 공개를 할 수가 있고요. 상장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아직까지 시기적인 부분들은 상당 부분 좀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모멘텀은 이슈적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이 OECD 국가 중에 이 거래소가 상장이 안 돼 있는 그런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도 상장을 할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대를 하게 된다면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세 차익, 이 평가 이익이라는 게 좀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7%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다른 증권사에 대비했을 때는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좀 더 추가적인 이익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길게 여유 있게 좀 보셔야 될 그럴 부분들인데 그걸 생각을 안 하더라도 지금 시장 자체적으로는 호재성 재료가 좀 상당히 많기 네. 때문에 증권 섹터는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그런 섹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멘토님, 네. 짧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앞서 조정 시 매수 접근 가능하다 하셨는데 조정이라면 어디까지 좀 기다려봐야 할까요? 예, 우리 투자증권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NH투자증권? 네, NH투자증권이죠. 죄송합니다. 13,900원대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요. 네. 13,000원 초반권역부터는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조정의 폭이 조금 깊다라면 12,000원 정도대까지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대에서는 뭐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라면 개인적으로 17,000원대 후반권역까지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2분기 때의 주도 업종, 주도 섹터로 보게 된다라면 시세의 끝은 조금 더 올라갈 그럴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NH투자증권의 자산 가치로만 보게 되더라도 16,000원대입니다. 지금 주가 수준은 13,000원대, 거의 14,000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단기적으로 20%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신고가 흐름을 쓰고 있는 NH투자증권 조정 시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탑3 오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인데요. 2014년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차트를 보더라도 정말 무섭게 우상향하면서 5거래 연속 강하게 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화투자증권,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하나투자증권 차별할 점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가격과 그다음에 거래 대금과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네. 소액 투자자분들 충분히 좀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 이 종목을 네. 좀 준비를 했고요. 먼저 이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부실을 좀 정리를 해 나가면서 2014년도에는 흑자로 돌아서는, 즉 턴어라운드가 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거래소 지분을 NH투자증권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5% 가까운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모멘텀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 한국거래소의 지분 가치로만 보게 되더라도 시가총액의 50% 이상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나투자증권의 자산 가치 또한 좀 더 한 단계 레벨업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세 번째 종목까지 하나투자증권까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증권업종 섹터는 2분기 때에는 주도 섹터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작년 8월경에 형성돼 있던 고점도 충분히 무난하게 좀 넘어서지 않을까, 즉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유 있게 좀 보신다라면 하나투자증권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멘토님, 네. 최근 하나투자증권의 수급적인 부분은 어떤지도 한번 좀 자세하게 볼게요. 예,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약 20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기관 네. 쪽 같은 경우는 10만 주 정도 좀 매수를 해줬는데요. 대체적으로 뭐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3월 18일경부터 금융투자 쪽에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된 이후에 약간 지금 매수를 안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네.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포지션 자체가 단기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좀 여유 있게 보는 그런 포지션이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네.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한화투자증권 세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탑4 오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키움증권인데요. 온라인 증권사의 선두 주자이죠. 자,
네 번째 종목은 키움증권인데 키움증권은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인터넷 은행이라는 어떤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키움증권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1위합니다. 키움증권은 몇 년 연속 1위야. 네. 대체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즐겨 쓰는 그렇죠. HTS 즉 증권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수수료가 싸니까. 그렇죠. 수수료도 싼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네. 먼저 이 키움증권이 수수료를 좀 파기하면서 모든 증권사들이 좀 따라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뭐 키움증권 때문에 다른 증권사 쪽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단 수수료를 많이 다운시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으로는 욕도 좀 많이 들어먹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이 키움증권 같은 경우 온라인 증권사의 선두주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뭐 고객 만족도 1위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두 번째 부분들은 핀테크죠. 인터넷 은행에 대한 설립. 이 얘기가 지금 정부에서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충분한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인터넷 은행 이 부분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로 변모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뭐 기관 쪽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뭐 거의 빠지지 않고 매일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베팅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기관 쪽에서 매도가 출회되는 그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신호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 대해서는 뭐 많이 올라갔고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키움증권 뭐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장중 경신하면서 사상 최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데 조정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가 적당할지 좀 살펴봐 주세요. 지금 72,7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고가 권역이 약 75,000원에서 76,000원권역대의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많이 조정을 받는다면 68,000원대, 69,000원대부터 65,000원 정도대까지 조정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장대 양봉을 그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자리 때까지 조정이 안 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일단 편입을 한번 해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증권사의 선두주자 키움증권 조정 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탑5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다섯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유안타 증권인데요. 대만 기업 인수가 마무리됐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 유안타 증권 오늘도 정말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유안타 증권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후광퉁 아니겠어요? 어떤 그렇죠. 모멘텀이 있나요? 예, 유안타증권 같은 경우 뭐 후광퉁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지금 현재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유안타증권은 뭐 옛날 동양증권입니다. 그렇죠. 동양증권에 대한 이미지를 씻기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유안타증권 같은 경우는 대만 기업인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면 규모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증권보다 조금 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유안타증권 같은 경우 뭐 인수가 좀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이 뿌리를 좀 내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작년이었었죠. 후광퉁이 진행이 되면서 나름대로 이 유안타증권의 역할이 좀 상당히 좀 좋았었습니다. 근데 5월 말에서 6월 초로 넘어가는 그런 그 시기에 이제 성강퉁이 다시 또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유안타증권이 어느 정도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조명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어느 정도 충분한 좀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가격적으로나 거래량 대비 놓고 봤을 때 변동폭은 좀 크지만 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유안타증권도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아요. 이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동양증권 때에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2013년도에 최대로 실적이 안 좋아진 이후에 2014년도에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유안타증권으로 인수가 되면서 나름대로 이 성장 궤도를 좀 달리게 된다라면 자산 가치보다는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 때 뭐 자산 가치 즉 지금 자산 가치보다 조금 높아져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어느 정도 모멘텀을 좀 받는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신고가의 흐름들 마찬가지로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 다만 이제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세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흐름상을 놓고 봤을 때는 신고가를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5번째 종목 유안타증권까지 살펴봐 드렸는데요. 자, 이들 종목들 가운데 정재훈 멘토님이 뽑은 비중 확대 1등주는 과연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님의 비중 확대 1등주는 한화투자증권입니다. 네, 앞서 3번째로 살펴본 종목이었는데 2014년 턴 어라운드가 된 종목이다라고 하셨죠. 자세한 가격적인 대응 전략 들어볼게요. 네, 증권 섹터를 좀 오늘 5종목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잠깐 구체적인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주요국 거래소의 ROE와 PBR 기준을 좀 보게 된다면 제일 맨쪽에 있는 KRX, 이게 우리나라 거래소입니다. 네. 다른 나라들보다도 상당히 좀 저평가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PBR 기준으로 따져봐도 선진시장 같은 경우 10배가 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일본이나 영국, 독일 이런 쪽도 지금 현재 4배 이상의 가치,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 KRX 같은 경우는 2배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엔 4배 정도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가치는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에 대한 영업이익률이나 PER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한국거래소가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흐름들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흐름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참고 자료입니다. 사실 강연회 때 이미 작년과 올해 초에 강연회 때 미리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NH투자증권이 지분이 7.45%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순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상장을 했을 때 지분 가치를 따져보게 되면 하나투자증권이 약 66% 가까이 가치가 커진다, 늘어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이 200%가 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양증권이 133% 정도의 지분의 평가 차익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사실 한양증권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좀 해드렸고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좀 조정을 받았을 때의 매수를 한번 해보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가격적인 전략을 좀 여유 있게 잡아드렸어요. 4,400원짜리대로 좀 낮춰갖고 잡아드렸는데요. 예. 4,400원부터 4,000원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8,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조금 여유 있게 네. 3,6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가격적인 전략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끝으로 정재훈 멘토님 이번 주말에 강연회 있으시다고요. 전북까지 가신다고 하셨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하단 자막에 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후 2시에 정예사단이 함께 갑니다.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1년 만에 이제 전주를 다시 또 내려갑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네. 1577-7451번인데요. 좋은 얘기들 그리고 1년 만에 내려가는 만큼 나름대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노하우를 좀 말씀해 드리니까요. 많이들 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 탑5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